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제나라 황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나라 황공이 죽고 나서 이제 제나라가 국력을 쇠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패자의 자리를 두고 제국들이 경쟁을 하죠. 누가 황공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경쟁을 할 때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입니다. 우리가 진나라라고 할 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진나라가 보통 진시황제의 진나라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진시황제의 진나라는 물론 이때도 강했지만 원래 그 진시황제의 진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 진나라가 있어요. 훗날 그 진나라가 대부들에 의해서 세 가문에 의해서 쪼개져 가지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분립되는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립이 된 이후에도 이 세 나라는 조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강성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한 나라로 있을 때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게 진나라예요. 진나라. 진나라 문공은 아버지 헌공에게 추방당해서 19년간 열국을 유랑하다가 자기의 의형인 진나라 목공, 같은 진나라죠. 들리기에는 다른 진나라예요. 진나라 목공은 진시황제의 진나라. 그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목공도 춘추 5패에 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진나라 목공에 의해서 고국에 귀국해서 거기서 공이 되는 거예요.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62세입니다. 그러니까 문나라 진공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9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괄시를 받았겠어요. 근데 이 진공을 따라다니는 신하들이 더 대단해요. 그 군주를 믿고 또 군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19년 동안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9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이때까지. 그 신하들이 대단하죠. 신하들이. 일본으로 가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도 비슷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그 가족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가문도.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왔던 그 신하들도 대단한 신하들이에요. 진나라 문공이 19년 동안 유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공자가 원래 노나라 출신인데 노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정치를 받아들이는 군주를 만나기 위해서 유랑을 해요. 이게 몇 년이냐면 14년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14년 유랑 생활을 사람들이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고 오랫동안 노력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결국 아무도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년에 다시 노라나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후학들만 가르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춘추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 유교는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정치 체계가 아니에요. 유교를 왜 받아들여? 인의 예지가 이때 필요해요? 이 난세 때? 난세 때 어떻게 인과 의와 예와 이걸 통치할 수 있어요? 그냥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오로지 법가. 그게 가장 실용적이고 인기 있는 철학이죠. 법가가. 그런데 춘추 시대가 아니고 왕조가 확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안정적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가도 법가지만 육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한테 충성할 수 있게 하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게 하게 하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학으로는 유교가 좋은 거죠. 유교가. 그런데 춘추 시대 때는 유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고생을 한 건데 공자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연도로만 따지면 이 문공이에요. 19년을. 그래서 62세 때 이제 공이 되는 거죠. 이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이 되자마자 되게 현명한 신하들을 많이 모아서 정치를 폈고 특별히 한 게 뭐냐면 주나라 왕실을 도왔어요. 주나라 왕실. 그때 주나라 왕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주나라의 양왕을 도와서 그 양왕이 다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죠. 주나라를 도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주나라로부터 인정받는 것 자체가 주나라가 군사적인 힘은 없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모두한테 정신적으로 하여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문공을 인정하는 순간 문공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명분이죠, 명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명분을 얻게 됐고, 그리고 나서 송나라의 청으로 초나라와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기원전 632년이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나라 문공이 유랑을 할 때 초나라에 머문 적이 있어요. 한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 성왕이 굉장히 극진히 대우했어요. 문공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초나라 성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냐고 딱 물어요. 근데 진나라 문공이 막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은 보화나 미녀, 재물은 초나라 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성왕이 그래도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초나라가 진나라와 싸움이 붙으면 우리가 90리를 양보하겠다. 그래요. 90리. 90리는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그러니까 3일 거리를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선축권을 먼저 주겠다는 거죠. 싸움을 했을 때. 나라도 없고 지금 유랑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웃겨요. 근데 그 신하 중에는 그때 이 문공을 죽이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성왕이 끝까지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진나라 이 문공이 진나라 돌아가갖고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합군을 몰고 초나라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성복전투라고 되게 유명한 전투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서 진짜로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에요. 얼마나 급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90리를 양보했어요.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는요. 그나마 이렇게 뭔가 약속과 의리와 그런 게 남아있던 시대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문공이 할 때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죠. 우리는 명분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초나라 오랑캐와 다르다.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632년에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나라를 물리치면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모든 나라들한테 인정받는 패자가 되는데 패자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어요. 근데 여기서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참 이중성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도 진나라 문공이 초나라 성왕한테 90리를 양보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대단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 때 송나라 양공이라고 있어요. 근데 송나라 양공은 약속이 아니라 송나라 양공도 초나라랑 싸우는데 적군간에서 싸우는데 싸움을 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예의를 지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나라는 강을 건너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와서. 그러면 강을 건너오기 전에 공격을 해서 쓰러뜨려야 돼요. 원래. 어떻게 건너온 다음에 포진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병법적으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공격을 막 하자고 했을 때 양공은 그러면 안 된다. 싸움은 공명정대해야 된다. 어떻게 무리해서 건너와서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송양지인이라고 해요. 송양의 어짐, 송나라 양공의 어진 덕, 어짐. 근데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좋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당신은 참 선합니다. 덕이 있네요. 송양지인이네요. 하면 그건 욕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의 송양지인은 상황 판단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비꼬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면 춘추 시대 때 그래도 송의 양공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든가 태도 같은 거는 사실은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는 저는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나라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장했던 그런 덕목이거든요. 다만 진나라 문공과 다른 점은 뭐냐면 진나라 문공은 전쟁에서 이겼고 송나라 양공은 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실은 관점으로 했던 정책인데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 행동까지도 칭송받거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올바른 거면 올바른 거지 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른 정치, 바른 목회, 바른 생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화려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나라 문공 볼 때 진나라 문공과 그리고 이 송양공을 비교하는 평가, 세간의 평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결국 이 진나라 문공은 패자가 된 지 3년 만에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문공이 죽자마자 진나라가 힘이 확 빠지고 패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632년에 전쟁에서 이겼지만 597년 거의 약 40년 후죠. 그때 초나라와 그리고 진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싸움을 했는데 초나라가 이겨요. 그때는 초나라 장왕입니다. 이 사람이 춘추 5패 중에 세 번째죠. 초나라 장왕. 호칭에 왕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요. 어떻게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황공, 목공, 양공, 문공 다 공을 쓰는데. 그러니까 초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항상 초나라를 경계를 해요. 초나라를.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진나라와 진나라 두 개의 진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문공의 진나라와 진시황제가 나오는 훗날 그 진나라 그리고 초나라 그리고 제나라 황공이 있던 제나라 황공이 있었던 제나라 그 네 개 나라가 춘추 시대의 사강이에요. 사강. 그 네 나라의 서로 경쟁 관계가 퍼지는 거죠. 근데 결국 초나라가 패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진나라가 막 약해진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초나라와 진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시간 동안은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니까 결국은 초나라와 진나라가 이 서로 평화회담을 하면서 중원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초나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초나라의 국경에 진나라가 있죠. 끝에. 맨 끝에 진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진나라가 있어요. 위, 한, 조 세 개가 진나라거든요. 그리고 옆에 제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나라는요 다른 나라들 강국과 국경이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초나라 하나에. 그러니까 땅도 크고 그리고 이 세 나라와 경쟁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야. 초나라가 얼통나게.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그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호원들이 막 일어날 때 유방도 초나라 사람, 항우도 초나라 사람, 한신도 초나라 사람, 다 초나라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한 나라죠. 한 나라. 그게 한 나라인 거예요. 하여간 결국 초나라와 진나라가 화합을 하면서 중앙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이 중원의 역사 무대가 중심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생각지도 않았게 그 중국 맨 남단에 있는 오나라와 월나라로